조성은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통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일단은 결론 났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발언들을 그냥 넘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훈이 있는 건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다모항에서요. 이런 글을 확인했습니다. 조성은 씨도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더군요. X에 글 하나 올렸다고 연락 와서 글 내려달라고. 노영희도 연락받았다고 했죠. 근데 미친 듯이 폭주하는 이겠죠. 근데 미친 듯이 폭주하는 이동영 작가는 왜 그냥 두는 건가요? 제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쭈쭈 해주는 건지. 저는 이 지점이 점점 이해가 안 되네요. 아직까지 대통령을 믿는데 진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요즘이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글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입틀막? 자, 이건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다 찾아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대통령님 X 글 너무 자주, 너무 투명하게, 너무 지엽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점점점 부작용 점점점.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이 X 너무 투명하고 너무 자주 쓴다. 내가 이제 그 얘기도 올렸어. 나도 그거 봤는데. 맞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누구한테서? 아, 누구한테 왔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숨겨버렸어. 대통령한테 온 건 아니겠고. 아, 나는 그런 말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난 대통령이 때 너무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막 분란 일으키고 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취지를 사실은 썼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진짜. 아니, 누가 전화가 왔어? 뭐, 궁금해 죽겠네. 나한테 뭐 그 전화해준 사람은 영희야 너 그러다가 혼난다 이런 거지. 대통령은 아니구나. 그냥 아니지. 자, 청와대라는 발언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요 글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조성은 님도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영상 보겠습니다. 예담님, 청와대에서 민주 유튜버는 SNS 모두 확인합니다. 노영희도 개인 SNS에 대통령이 X에 글 쓰는 거 자제하라고 올렸는데 전화 왔다고 합니다. 저도 당했잖아요. 저도 당했잖아요. 저는 수시로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한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글 좀 내리라는 또. 근데 저는 그 글 내리라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른을 통해서 이제 막, 왜 이런 글 쓰냐고 이러면은, 어쩌라고요. 자, 조성은 님이 한 발언은 여기입니다. 자, 일단은 청와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영희 변호사와 조성은 님이 한 발언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대통령님 X의 글 너무 자주 쓰는 거 부작용입니다. 이건 진짜 충언이죠. 노영희 변호사의 충언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X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삭이 무려 11만 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산이 문제된다면 특별 고부세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결 꼭 부탁드려요. 조만간 한번 만나요. 다시 1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인데 다시 1번. 그게 박찬대 의원의 아재 개그 뭔가 아재 개그를 한 것 같죠? 자, 뭐지? 다시 1번, 다시 한 번을 이게 웃으라는 건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SNS에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경향신문이 취재를 해봤나 봐요.
연평도 장병 뱃삭 무료인데 대통령 11만 원 부담 왜 나왔나? 이재명 대통령이 장병들의 뱃삭 시 11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장병들은 부대에서 교통비를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이들이 부당하는 뱃삭 시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해 옹진군 광화군선 주민들의 여객선 운행비를 대중교통 수준인 1,500원으로 책정했다.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 1박을 하면 여객선 운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연평도, 백령도 등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했다. 이는 군 장병들은 개인적으로 예매했을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다 장병들이 휴가를 갈 때 군 부대에서 발급해주는 후급증을 입력하면 뱃삭 시 면제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요, 애초 군 장병들도 여객선 운임 1,500원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중복 할인돼서 제외시켰다. 대통령이 언급한 장병은 월급을 받으면서 인천 이외의 지역에 사는 직업군인인 하사관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뱃삭 할인 요청을 받은 박찬대 시장은 군 장병들이 이미 뱃삭 시 무료라며 화답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뱃삭까지 대통령이 챙기는 거 애매하다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의 이 글은 진심 어린 충언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자, 영상까지 다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와 조성은님의 발언에 청와대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건 사실로 보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너무 위험하다.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람은요, 영희야, 너 그러다 혼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일단 노영희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느끼기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성은님의 발언에도 청와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어른을 통해서라는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하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결국은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만든 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리를 원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요, 그동안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확인한 뒤 무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좋아했던 진보 스피커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황당해하고 있을 때 저는 오창석이 그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창석이요, 청년재단 이사장에 임명이 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충성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게 저의 분석이었거든요. 특히 최진봉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조털레유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받아 떠나니 남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것, 저는 이런 분석을 했다는 거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나 조성은님에게 대통령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글을 내리라는 전화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심기경호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들을 지우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과감한 인사를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권력 욕심이 없고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과감하게 쓰는 것 말고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의 그 구분에서 A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결정을 해야 돼요.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들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요. 결국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충원과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강욱 같은 사람을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최강욱이라면 대통령에게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둬야만 지지자들의 의심이 거칠 거고요. 지지율도 회복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요. 대한민국이 불행해져요.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사소한 욕심을 버리시고 국민만 바라보는 큰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심기경호를 하면서 과잉 충성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의 휩싸이면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아요. 원인 제공은 대통령이 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거예요. 지금 그거 위험합니다.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방향 아닙니다. 예전에 이재명으로 돌아오십시오. 사소한 욕심들 버리십시오. 이 목소리를 계속 낼 거예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오랜 기간 속여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긴 그 욕심,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욕심을 버리면 만인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요. 제발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 이재명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당대 준비, 일정상을 네, 전당대 준비를 아마 오늘 최고위에서 인준을 해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기구를 이제 설치를 해서 아마 금요일 날인가 인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내 대표가 계속 있으면 전당대 준비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다시 연임을 도전할 때 혹시 자기 사람 가까운 사람 심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의 소지가 늘 있거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최고위원회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3회가 열리거든요. 타이밍상은 오늘이 맞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피하려고.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만약에 그만뒀으면 뭐 선거 책임론에 휩싸일 거 아닙니까? 선거 뭐 당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일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억울하잖아요. 당대표 책임도 일부는 있겠죠. 청와대도 책임 있는 거고 후보자들도 책임 있는 거고 지지자들끼리 갈등 일으킨 것도 책임 있는 거 다 복합적으로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마치 뭐 선거 끝나자마자 사퇴를 했으면 그런 어떤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던 거고 대통령이 또 순방 중이었고 순방이 다 돌아온 다음에 이게 좀 정리되는 상황에서 그런 스케줄상 오늘이 가장 적정한 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 연합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던데 그러니까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이다. 이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 해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내용도 전반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정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까지 얘기돼 있기 때문에 아니 생각을 연임 도전 안 할 것 같으면
전당대회까지 자기 임기인데 8월 17일까지 관리하죠. 아니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만뒀다는 건 당대표 도전을 명확히 하겠다는 선언한 거죠. 거죠, 사실. 네.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자, 정청래 당대표가 11개월 동안 당대표를 맡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더 오래됐나라는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하도 일이 많이 해서 그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 하다가 당대표를 맡았죠. 대통령 취임 거의 즈음에 되자마자 바로 당대표 선거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7월 달인가 막 선거했을 그렇죠. 거예요. 7월 달에 기억납니다. 박찬대 의원하고 해서 그때 이제 득票차이가 꽤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가 가장 기억 남으세요? 정청래 당대표가 11개월 동안 해왔는데 잘한 것도 있을 거고 아쉬운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면들이 기억이 납니까? 저는 정말 이 최고라고 느꼈던 가장 빠르게 느껴졌던 상법 개정안 통과. 아 상법 개정안. 네. 그렇군요. 그거는 진짜 대통령님의 의지가 굉장히 셌고 당도 적극적으로 조응을 해서 그게 됐죠. 네. 아, 좋습니다. 또 장인수 기자님은 저는 일단 11개월을 그만두지 않고 잘 버틴 거. 여기에 최고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1인 1표제는 이거는 뭐 이제 당원 중심주의, 예, 당의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개파의 수장이었으면 정청래 대표가 그거 못했습니다. 못하죠 당연히. 시달려갖고 의원들한테 시달려서 못했을 텐데 정청래는 개파가 없거든. 거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됐지 의원들 지지를 거의 못 받았잖아요. 몇 명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밥값 안 내서 그래요. 모든 건 밥값으로. 밥 사고 술 사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내 편을 끌어들이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고 사실 약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거 면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독특한 게 뭐냐면 그거 이어받아서 지난번 전당대 당대표 선거 때 사무실을 안 냈어요. 박찬대 의원은 냈고 정청래 대표는 그냥 의원실에서 했어요. 정청래 그게 고집에 자기 그 돈 안 쓰고 돈 안 쓰겠다 조직 꾸리지 않겠다 선언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당 대표 선거 할 때 그 수해복구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박찬대. 예. 중간에 수해복구 하고 나서 하자 뭐 하면서 예. 수해복구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정청래 대표가 수해복구를 하는 신용을 한 정도 아니고 완전 진짜. 그리고 수해복구를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해버려요. 아니 이 그러니까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 그걸 던졌는데 이슈를 던졌는데 정작 일은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따라다닌 참모 의원님들은 죽을 맛이지. 힘듭니다. 죽을 맛이지. 사실은. 김영환 의원 이야기 들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죠 벌써 이제 예. 전 대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현역 의원들한테 친해지려고 노력 안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약합니다. 그 부분. 약한 것도 있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정치인은 일단 국회의원 정도 되면 힘의 역학관계에서 움직인다. 친소관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 내가 힘이 셀 때, 네. 힘이 있을 때 대중의 오지. 지지가 오거나 당원의 그렇지. 지지가 그러니까 있을 때. 그러면 그런데 당원은 가치와 만남으로 지지를 갖는다. 이 생각이 확실해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러죠. 예, 그 1인 1표 기억이 나잖아요. 그 못지않게 또 검찰 개혁 문제, 공소청, 중수청 때 당 대표로서 존재감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자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에 오늘도 이제 그거 했는데 그 민주당의 뭐 깃발 이런 얘기 할 때 그것이 정청래 페북 그 어젠가 올렸죠. 그것이 사실은 좀 당원들한테 지지도 받지만 고통도 받는 원인이에요. 이렇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 이렇게 당대표 세게 쓰니까 또 모 의원은 이 수기하고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 저렇게 하면 되냐라고 또 시비 거는 의원들도 나와요. 이게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가장 큰 모든 이유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청와대도 좀 불편해하죠. 장현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하면서 11개월 버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통령 생각과 좀 달랐잖아요. 그거를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의 마음을 대변해 줘서 상당히 당원들이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켜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아쉬운 점 많죠.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좀
칭찬하는 그렇죠. 모드로 오늘은 좀 고생했다. 네. 12개월 동안. 아니 혹시 당대표 선거 나오면 그때 가겠습니다. 참 박구영에서 얄밉게 잘 피해야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그 평산 책방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래서 만나서 문 대통령이 등을 토닥여 줬다. 그리고 사태 소식들을 알고 계시더라. 뭐 이런 좀 훈훈한 모습을 좀 연출해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가서 해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맙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랬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렇게 가셔야지. 아니 기본이죠. 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기본입니다. 하다못해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들 부를 때 전두환, 노태우 다 불러서 밥 먹고 했거든요.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유교 사회라서 기본 연장자나 어른들에 대해서 그래도 존경을 표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거를 그러면 공격할 땐 공격하더라도 아니 지금 민주당이 배출한 저거는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계시잖아요. 이해찬 총리까지도 존경을 받았지만 돌아가셨고 저거는 유일하게 지금 계신 분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저게 뉴스가 되고 어떤 그 앞뒤 맥락이 생긴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 저쪽에 윤석열에 비교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도덕성 문제나 업적이나. 아유 참. 자, 커뮤니티 반응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정청래 대표의 사퇴 소식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혜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커뮤니티를 좀 쭉 둘러봤는데요. 네, 한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네. 네, 먼저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압도적 지지, 알았어 찍을게 정청래 끝. 요게 유행이더라고. 알찍정. 아닙니다. 알정찍. 알정찍. 네, 알정찍이 요즘 유행하고요. 알찍정이 아니라 네. 알정찍입니다. 알정찍이 유행하고 요즘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네. 그리고 되게 밈처럼 이제 엄청 돌면서 알정찍. 예, 되게 재밌는 뭐 이런 포스터들도 AI로 많이 만들어서 돌리시더라고요. 박근혜 교수 몰랐죠 이런 저런 거. 밈도. 알정직이 뭐라는 거야?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찍을게. 알았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해서 한대 꿀밤한테 때렸을 거야 분명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네, 자, 이렇게 훌륭한 학생. 요런 그 커뮤니티 반응도 있었고 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경우 레임덕이 올까요에 대한 예상을 이제 쓰신 글인데요. 예. 정청래 당대표 되면 대통령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는 글이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흐름, 실상 그동안의 흐름으로는 대통령은 김민석이 되길 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을 시에는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다.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원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민주당원 뜻대로 움직인다. 네,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네네. 민주당원 뜻대로 움직이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니까. 네. 그리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도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군요. 네. 반면에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대통령의 힘이 세지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유재명 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이렇게 하면서 분석하는 분도 계셨고. 네, 가능성을 또,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써주신 분이 계셨고요. 네. 반면에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정청래가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거 총괄 책임이 당대표인데 승리했다고 억지 자축하는 정청래 아주 뻔뻔한 태도에 사람 다시 봤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원 선거에 다 실망했잖아요. 기대 이하 성적 아닙니까? 탄핵에 저쪽에는 근본 없는 당대표 있고 자중질환에 빠진 국짐. 이런 천재일호의 상황에서 이따위 성적이 승리가 맞냐고요. 그렇게 프레이밍하지 맙시다.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거고 아주 재질이 나쁜 겁니다. PS 법사위 현장 할 때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공격수 같았고 너무 멋있었는데 감독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지적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이니까 존중은 하되 정청래 대표가 막 승리했다고 이렇게 그 자축하는 느낌의 메시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못마땅하실 수는 있겠지만 팩트는 그렇다는 건 분명히 드립니다. 그 네. 승리 얘기는 네. 청와대가 조율하고 나오죠. 예, 청와대가 당대표를 하는 게 조율하면서 아니에요. 서울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렇게 나중에 하자라고. 나중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아무튼 그 복잡해서. 부분은
저분의 의견은 존중하되 그러니까 저는 음. 저런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내는데 네. 정서적으로 서로 막 괴롭히는 말잖아요. 예, 예. 그런 말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비아냥거린 거. 비아냥 또 뭐 거리는 있습니까? 저는. 네, 이건 조금 뼈아픈 얘기일 수 예. 있겠는데요. 네. 이잼과 속 깊은 대화를 20년 동안 했다는 정청래. 근데 대표 1년간 독대는 왜 단 한 번도 못했을까? 네. 아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 예. 지난번에 예.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아주 이런 게 문제야. 예. 모 전 의원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김영환 의원이 우리 월요일 방송에서 바로 반박을 했어. 10번도 넘게 독대했다고. 저도 알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의 폐해예요. 그걸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유튜브를 듣고 그걸 기정사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는 저런 거거든요. 표현이 음. 대통령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수시로 청와대를 안 부르겠어요? 안 불렀다고 이상한 거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그쵸. 얘기고. 저녁에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 발상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의원이 이상한 사람이지.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왜 그 그런 일부러 한 거 아닌가 난 싶어. 아니 좀만 정치적으로? 알아볼 수 있잖아. 정치적으로? 그럼 정청래 싫어하니까 음,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 아니면 말고 음. 뱉어놓고 무책임하게. 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모르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쵸. 되지. 모르면 가만히 알아보려고 계셨어야죠. 해야지. 모르는데 막 짓거려? 가짜 뉴스는 안 돼요.